매일 아침 고소한 빵 냄새로 우리를 반겨주던 동네 빵집, 허기진 출근길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국밥집.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익숙했던 가게에 불이 꺼져 있고 그 자리를 임대 안내문이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간판 아래에는 누군가의 간절했던 꿈과 몇 년의 땀과 시간이 쌓여 있었지만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요즘 이런 가게들이 더 자주,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 점포는 다른 가게가 채워야 하지만 공실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주변 상권까지 하나둘씩 동반 침체되며 상권 전체가 조용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급격히 오른 임대료와 물가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게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무너뜨리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주변 상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직격탄을 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도에서 폐업자가 가장 많은 도시 탑10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가 자영업자들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을까요? 화려한 성장과 발전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늘, 그리고 각 도시가 가진 구조적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폐업자가 가장 많은 도시 10위는 평택시입니다.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평택은 위로는 화성, 아래로는 아산과 천안과 접해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고 도시 곳곳에는 새로운 상가와 건물들이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자영업자들의 깊은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폐업 건수는 무려 13,856건, 그중 개인 사업자는 12,791명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택은 급속한 개발과 확장이 임대료를 밀어올리고 기존 상권 구조를 바꾸면서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만들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특히 고덕 신도시처럼 신규 상권은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가 그대로 비용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거대한 기회를 보고 뛰어들었지만 경쟁과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평택시는 경기도 폐업자가 많은 도시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업자가 많은 도시 9위는 김포시입니다.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해 남서로는 인천, 남동으로는 서울과 맞닿아 있습니다. 김포는 한강 신도시 개발 성공과 함께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대표적인 신도시이며 서울 접근성이 좋아 젊은 부부 유입까지 활발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업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김포시의 폐업 건수는 14,414건입니다. 김포의 가장 큰 문제는 베드타운의 한계에 있습니다. 거주 인구는 많지만 직장과 소비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도시가 낮 시간 동안 활력을 잃고 상권은 주말과 저녁에만 반짝하는 구조가 쉽게 형성됩니다. 또한 신도시의 난립한 상가들은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넘쳐나는 공급 속에서 비슷한 업종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다 같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렇게 경기도 폐업 많은 도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지는 8위는 부천시입니다.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 부천은 동쪽은 서울, 서쪽은 인천과 맞닿아 있으며 서울 인천 사이에 있어 베드타운 성격이 강한 도시입니다. 부천의 인구는 2010년 87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현재는 약 76만 명 수준입니다. 일기 신도시인 중동과 상동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도시의 노후화와 상권 포화가 매우 심각한 곳이기도 합니다. 부천시 폐업 건수는 16이 134건입니다. 부천의 핵심 문제는 포화와 노후화입니다. 중동 상동 핵심 상권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구도심은 인구 유출과 상권 쇠퇴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전통 상권들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경쟁력을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부천은 이렇게 경기도 폐업 많은 도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6위입니다. 경기도에서 폐업이 많은 도시 6위는 성남시입니다. 샵 1. 경기도 중부에 위치해 북쪽으로 서울 강남, 남쪽으로 용인과 맞닿아 있으며 분당 신도시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대표적인 부촌,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일자리가 밀집해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폐업 건수는 무려 17.41년 건에 달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땅값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분당과 판교의 상가 임대료는 서울 강남 못지않게 높고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수준 높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초기 투자와 유지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과 노하우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버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폐업자가 많은 도시 6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6위입니다. 경기도에서 폐업이 많은 도시 6위는 성남시입니다. 샵 1. 경기도 중부에 위치해 북쪽으로 서울 강남, 남쪽으로 용인과 맞닿아 있으며 분당 신도시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대표적인 부촌,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일자리가 밀집해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폐업 건수는 무려 17.41년 건에 달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땅값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분당과 판교의 상가 임대료는 서울 강남 못지않게 높고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수준 높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초기 투자와 유지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과 노하우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버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폐업자가 많은 도시 6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안산시입니다.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안산은 북쪽은 시흥과 안양, 남쪽은 화성, 동쪽은 군포시와 인접해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입니다. 현재 안산 인구는 약 61만 명이며 반월, 시와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안산시의 폐업 건수는 17.766건입니다. 안산의 위기는 제조업 쇠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이던 제조업이 침체에 들어가면서 산업단지 가동률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것이 곧 지역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단 근로자를 상대로 장사하던 식당, 주점 등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고 도시의 핵심 산업이 흔들릴 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안산이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안산은 폐업 많은 경기도 도시 5위였습니다. 다음 4위는 수원시입니다. 경기 남부에 위치한 특례시로 북쪽은 위왕, 남쪽은 화성, 동쪽은 용인과 접해 있으며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삼성전자 본사, 그리고 수원화성으로 유명한 역사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수원의 인구는 119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의 행정, 경제 중심지인 만큼 수원에는 다양한 업종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그만큼 경쟁도 극도로 치열하며 최근에는 구도심 상권의 급격한 위축이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폐업 수는 22.163명입니다. 수원은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성공을 꿈꾸며 뛰어드는 창업자들이 매우 많고 그래서 비슷한 업종 간 경쟁이 극도로 치열합니다. 여기에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대형 상업시설과의 경쟁 심화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험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수원은 경기도 폐업 많은 도시 4위였습니다. 이어서 3위는 화성시입니다.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화성은 수원, 용인, 오산, 평택과 맞닿아 있으며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등 대표 제조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특례시로 지정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지만 그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기존 상권의 구조 변동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폐업 건수는 23.327건입니다.
동탄 같은 신도심과 기존 지역 간 상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구도심 자영업자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빠른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상업시설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동시에 가장 치열한 경쟁의 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화성은 경기도 폐업 많은 도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2위는 고양시입니다.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해 북쪽으로 파주, 양주, 남쪽으로 김포, 서울과 인접한 도시이며 고양의 인구는 202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현재 약 106만 명입니다. 일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도시로 오랫동안 서북부 핵심 도시 역할을 해왔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폐업 건수는 23.78년 건입니다. 고양의 핵심 문제는 신도시의 노후화와 대형 쇼핑몰의 등장입니다. 기존 상권은 시설이 낡아 매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스타필드 고양과 이케아는 주변 상권의 유동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결국 기존 자영업자들은 낡은 인프라 속에서 떠나는 손님을 바라보다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양은 경기도 폐업 많은 도시 2위였습니다. 마지막 1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용인시입니다.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특례시로 북쪽은 성남, 남쪽은 안성, 동쪽은 이천과 광주에 접해 있으며 인구는 108만 명으로 2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지와 기흥은 대표적인 베드타운이고, 처인구에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며 미래 가치도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 용인시의 총 폐업 건수는 24.219건으로 경기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용인의 문제는 거대하고 분산된 도시 구조에 있습니다. 인구는 많지만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중심 상권이 없고, 특히 수지구와 기흥구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주민들조차 쇼핑과 외식을 위해 판교나 강남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여기에 높은 인구수만큼 창업자 수도 많아 경쟁이 심하고, 높은 지가에 따른 임대료 부담까지 겹치며 결국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이 폐업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용인은 폐업 많은 경기도 도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폐업이 가장 많은 도시들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순위를 종합해보니 공통점이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높은 임대료와 과도한 경쟁이 가장 큰 핵심 원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업용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극도로 키웠습니다. 둘째, 소비 패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업종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대형마트와의 경쟁 속에서 기존 오프라인 기반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힘을 잃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체감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지역화폐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제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반인 자영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생계, 지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급매 리스트에서 눈에 띄는 2개의 매물을 짧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화성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45평형, 매물 가격 13억으로 KBC 세하위 평균가 대비 약 1억 원 저렴한 물건입니다. 두 번째는 수원 영통구 광교 한양수자인 32평형, 매물 가격 8억 6.500만 원으로 KBC 세하위 평균가 대비 약 6천만 원 저렴한 매물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